반갑습니다. 흥미진진 기대만발. 지금 고구려 부여 건국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역설의 이완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이 부여와 고구려 건국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세 번째 시간까지 아마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고구려하고 부여 사이에서 난제 부분, 인물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찾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넘어 참 어려운 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순탄 대로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주몽의 아내 소선호를 이제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역사 기록 1부, 2부, 3부를 통해서 이제 정리되셨죠? 자, 소선호는 결코 연타발의 딸, 그리고 우태의 아내, 과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부식이가 또 다른 기록 속에서 언급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뭐다? 부여왕의 딸과 결혼해서 대권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역사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조명하지 않고 막장 드라마 성격의 뒷이야기를 계속 고구려사인 것처럼 논리를 쓰고 오늘도 소설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우태가 어떻고 없습니다. 기록 찾아봐도 우태라는 인물 역사에 등장도 안 해요. 자꾸 소설 쓰지 마시고 모르면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원래 원문대로 그냥 부여왕의 사이가 돼가지고 나라 열었다 하면 될 걸 뭔 그런 이야기를 써댑니까? 없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지금 만들어지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 첫 화면 카트 보시면 자, 소선호는 누구다? 고주몽과 결혼한 소선호는 부여왕의 두 번째 딸로서 여러분들 아마 인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부여왕은 뭐다? 바로 고두막한의 후손으로서 여러분들 아마 유추가 될 겁니다. 왜? 그 북부에는 동명왕이 들어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동명왕의 후손이 되겠죠. 그 후손인데, 자, 그 후손도 조금 이따 조명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 다 됐죠, 이제. 자, 북부에서 동부로 가고, 동부에서 탈출한 뒤에 고주몽, 자, 떠나서 어디로? 자, 다른 부여로 가서 소선호하고 인연을 맺는 배경까지. 거기서 뭐다? 나중에 역사 기록 그대로 고구려가 시작이 됩니다. 고구려의 시작점.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왜 우리가 강개토왕 비문에 출자 북부여를 왜 썼을까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은 뭐냐? 고주몽이 북부여를 떠나서 다시 북부여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북부여가 많이 강조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한국사 부여사 교육에서 북부여, 동부여, 똥오줌도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이야기를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동부여, 북부여사, 특히 북부여사가 얼마만큼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바로 고조선을 이어받았고, 그죠? 또 고구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나라고, 또 고구려의 실체에 이 북부여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이 역사는 반드시 우리 한국사에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숨기고 그러면서 당군신화 운운하는 사람들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부여왕이라 나오는데 이 부여왕의 실체가 뭘까? 이것도 고민되죠. 일단 우리는 고두막까지는 알았어요, 보면요. 그죠? 고두막. 동명왕이 고두막이라는 걸 알았는데 또 나중에 역사의 연대를 추적하는 사람들은 세대차를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부여왕과 소선호와 부여왕 딸과 고주몽이 만나는 세대까지 계산한다면 어때요? 또 세대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동명왕과, 그죠? 동명왕과 또 어떻게 그 부여왕 딸과 고주몽이 만나는 세대에서는 또 세대가 빕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세대차를 연구하다 보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찾을 수 있는 기록이 있을까? 잘 등장 안 하겠죠. 왜? 부여사가 다 엉망이 됐는데, 그죠? 연결고리만 나오는데, 자,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보면 북부여서 북부여 기록. 요 기록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몰랐던 부여에 대한 기록, 북부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여기 보시면 바로 범장 선생이 있었던 북부여기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해모수가 바로 북부여를 건국한 1대 태조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2대는 우리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죠. 모수리, 구해사, 해우루. 근데 우리 역사에는 어때요? 요 세 인물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고 해우루의 동생 해부루가 등장하면서 동부의 역사가 되는 것처럼
지금 삼국 유사 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헤브루, 금화, 대소로부터 동부이가 되면서 나중에 동부이가 어떻습니까? 역사에서 이제 고구려에서 제거되지 보면요. 망하는 그런 역사는 여러분들 삼국 사기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 나는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헤브루가 떠난 자리에 들어온 인물이 동맹 들어온 자리가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동맹왕이 들어왔는데 그 역사는 어때요? 고두막이었다. 고두막한이었고 중요한 건 뭐냐? 자, 그러면서 뭐냐면 나중에 역사 기록에는 자, 고조몽이 부여왕을 만났는데 그 부여왕이 딸과 결혼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황권, 대권을 이어받았다가 나오는데 그러려면 세대차가 또 발생해요.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 보면 그 의문점을 풀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범장 선생의 북부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바로 그 딸 부여왕의 실체가 누구냐? 부여왕이 바로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기록에는 없죠. 우리나라 삼국유사 사기에는 없는데 바로 북부에 등장하는 바로 고무서 당군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말로 어때? 동맹왕 고두막한의 아들이 누구였다는 거? 고무서였다는 겁니다. 저거는 북부여기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 공주 결국 뭐냐? 소선호의 아버지가 누구였다? 연타발이 아니라 고무서였다는 거. 고무서 당군. 이렇게 역사가 등장하는데 자, 이제 비밀이 이제 드러납니다. 자, 거기에 보면 북부여기를 보면 참 신기한 것이 뭐냐? 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고 이걸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진짜 드라마 주몽보다 히트 쳤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이야기에 스토리가 된 겁니다. 자, 원래 해모수는 북부여를 건국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고주몽이 나오는 기회를 한당국에 보면 고구려국 봉기에 등장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북부여기에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이걸 보시면 자, 해모수에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자식이 대권을 받을 거 아닙니까? 대권을 받는데 원래 쉽게 말하면 장자는 어떻습니까? 해모수의 대권을 받아가지고 앞에 볼까요? 다시 앞에 보시면 장자 모수리가 받아가지고 바로 북부의 2대 당군이 됩니다. 이때 뭐냐? 모수리의 동생이 누구냐? 이게 이제 요 인물이 뭐냐면 고조몽의 실체를 풀어줄 수 있는 인물인데 누구냐? 바로 고진이라는 인물입니다. 고진. 그럼 뭐냐? 여기는 해모수가 어떻습니까? 아들은 직계, 원래 첫째 장자는 직계를 쭉 내려가기 때문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이제 제후가 되잖아요. 보면요. 그런 과정에 첫째입니까? 보면 첫째 아들은 뭐다 되고 모수리는 두 번째 당군이 되고 그 동생이 어떻습니까? 고진은 뭐다? 해자와 고자는 같은 집안이랬죠. 대신 역사에 잘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정통성을 이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성을 그대로 쓰고 같은 행제라도 어떻습니까? 거기서 떠나면 그 성을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고구려사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원래 고조몽의 아들 비류온조인데 나중에 유리가 돌아와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고구려 왕이 되는데 그 유리가 성을 뭘로 씁니까? 당연히 고조몽 아들인 게 고씨를 쓰죠. 근데 비류하고 온조는 어떻게 씁니까? 같이 고씨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백제를 건국하면서 떠나면서 성을 어떻게 써요? 부여시를 씁니다. 부여시를. 그래서 부여시, 고시, 해시는 같은 집안이라는 거. 이제 정리되시죠 보면요. 자, 그래서 해모수의 둘째 아들 고진과 거기서 지금 역사에 이 등장하지 않는 인물, 이 한 인물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어때? 불리지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그동안 이제 유아 부인이 진짜 그래야 했는지 모르겠는데 발음을 그때 잘못했던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뭐냐? 유아 부인이 자기를 꼬은 인물이 누구라 했습니까? 해모수가 자기를 꼬았다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유아 부인과 해모수의 차이는 세대차가 3세대, 4세대가 나요. 그러니까 할배라 할배. 할배하고 사랑을 나눠가지고 고조몽을 낳았다. 이건 뭐 어디 저 다른 뭐 드라마입니까 보면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해모수하고 어떻습니까? 유아가 등장하는데 물론 유아 부인은 자기를 꼬은 사람이 해모수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실체를 찾아가 보니까 어때요? 해모수가 아니라 누구예요? 고모수였어요. 고모수였는데 이분을 뭐라면 역사에서 불리지라 부릅니다. 불리지라고 부리고 이름은 또 어때? 고모수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여러분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게 뭐냐? 유아 부인하고 사랑을 나눴던 사랑의 배신자가 누구냐? 사랑의 배신자. 속된 말로 고조몽이 임신시켜 놔놓고 티 가지고 지금까지 돌아온 인간이 누구냐? 사랑의 배신자는 해모수가 아니라 왜? 이 양반은 돌아올 수가 없어. 왜? 옛날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양반이 왜 돌아와 사랑을 나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보면. 실제로 보면 누구다? 바로 유아 부인 때 누구냐면 해모수의 두 번째 아들의 직계 후손 누구다?
고무수라고 불렸던 불리지가 어떻습니까? 유아 부인하고 사랑을 나눠가지고 튀었다 이거예요. 이게 실체입니다. 그런데 유아 부인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고무수를 해야 될 걸 해무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쪽 할아버지를 불러대가 어떻습니까? 자기하고 사랑을 나눴다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막장 드라마가 나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거기서 이제 결국은 유아 부인하고 고무수 불리지하고 사랑을 나눠가지고 논 존재가 고조몽이죠. 그래서 고조몽은 결국은 어디에 계통입니까? 해모수의 라인이에요. 그죠? 해모수의 혈손이 바로 혈손 어떻습니까? 어느면서 고손자죠 보면요. 바로 손자가 누구냐? 바로 고주몽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다? 해모수 아들이 고주몽이다. 이렇게 유아 부인하고 해모수하고 사랑을 나눴다. 3, 4대 세대를 차이를 떠나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보면? 자, 이렇게 우리는 역사의 스토리가 만들어졌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이제 고구려 본기에 보면 이런 기록까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 고진은 누구냐면 고리국에 오늘 잘 보십시오. 이게 기록되는 거. 이게 이제 스토리입니다. 자, 고진이 나오는데 환당국에 고진이 나온다고 하면 돼요. 위스론자들 제발 공부 좀 하라는 게 제발 고진이 나왔으면 그러면 고진의 인물이 역사에 등장하는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관련된 인물. 죽어도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고 어디 트집 짧은 끌림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때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한당옥이 뭐다 근대 용어가 있다고 그런 헛소리가 자빠졌고 말이지. 이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진이 등장하는데 자, 고진은 기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뭐합니까? 고구려 본기에 고리군왕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제후가 됐죠 보면요. 지금 해모수의 장소는 해모수를 이어서 직계 이제 당군이 되는 거고 그 두 번째 어떻습니까? 아들인 고진은 고리군왕이 돼가지고 여기 보면 해모수의 두 번째 아들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옥저에 불리지 나옵니다. 고진의 손자다. 그러면서 불리지가 압록강에서 하백녀 유아를 꼬아가지고 속담말 사랑을 나눠가지고 뭡니까? 고조몽을 낳았다. 그죠? 그 날이 5월 5일이다. 그죠? 5월 5일.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5월 5일은 여러 날짜도 있지만 단오절도 5월 5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게 소개해드리는 거는 뭐냐? 5월 5일 단오절 관계절을 부분하고 단오절도 우리가 다시 역사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제가 언급하려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아까 탕리라는 등장한 인물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한당국 위서론 주장하는 인간들이 죽으라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한당국에 그래 탕리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위서기 때문에 탕리라는 건 절대로 안 나와야 되겠죠. 보면 왜? 가짜책이기 때문에. 근데 연결고리 여러분 찾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한원이라는 거. 당나라 때 나온 기록 보면 한원에 보면 여기 보면 돼요. 자, 부기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탕리가 나오고 고리가 나옵니다. 중요한 기록이 나와요. 자, 고리국이라는 말을 우리 고려 연구하는 분들 많이 이야기 언급 나오는 거 고리라고 탕리라는 것이 뭡니까? 기록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이 중국의 한원입니다. 여기 한원에 보면 돼요. 여기에 중요한 문구 부여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보시죠. 부여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탕리와 고리입니다. 이게 뭐다? 기록에 쭉 나오잖아요. 중국적 기록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겁니까?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도 뭐다? 한당국 위서다? 죽어도 공부하는 인간들 그런 소리 절대로 이제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자, 만주 원료고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자, 고리국이 등장하면서 쭉 자, 국방에 고리국이 있었고 탕리가 나오고 생리가 나옵니다. 생리. 자, 야, 연결 보십시오. 이름이 다양하게 고리, 탕리, 생리가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 북부 얘기는 뭐다? 여기에 뭡니까 보면 바로 탕리국악 고리 아까 인물이 등장하죠. 뭐 고진에 대한 기록에 연결시킬 수 있는 문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나라 뭡니까 보면 나중에 고리하고 연결된다고 연결고리가 이제 이런 게 나오죠 보면요. 야, 이런 기록이 중국적 기록에 나온다면 우리나라 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는 축구를 안 하고 가부 소선호 우태 이런 이야기는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고구려사 망치는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고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문헌으로 연구하다 보면 돼. 이렇게 중요한 사료가 중국적 사료. 자, 흠정 만주 원료고의 부여 부분에서도 어떻습니까? 고리국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지금 그 고리국에 자, 고리는 생리다. 연결고리 볼까요? 고리, 탕리, 생리인데 자, 연결고리 나오는데 흠정 만주 원료고에는 뭐다? 그 지역이 지금 뭡니까? 여기 보면 돼. 지금의 뭐다? 개원, 서북 지역이 긴 게. 자, 지역까지 어떻습니까? 표기되어 나옵니다. 이 지역이 지금의 어느 지역이다라는 비정의 기록까지도 어떻습니까? 중국 문헌에 기록하는데 그것도 부여 기록에. 그러면 좀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여사를 보든지 이런 거 고구려 봉기를 공부를 해가지고 연결고리 만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걸 다 속된 말로 위서라고 공부 안 합니까? 자,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당군세기에 보시면 자, 고리국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해모수가 등장하면서 4월 초파일 날 해모수가 등장하면서 때 웅심산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부여를 세우는 과정이 나오는데 해모수는 뭐다? 고리국 사람이다라는 기록이 당군세기에 있고 그다음에 북부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뭡니까? 아까 이야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면서 쭉 이야기 나오는 여기도 고리국이 나오는데 연결되는 고리가 고두막, 두막루, 고우루 그다음에 뭡니까? 동맹입니다. 이런 핵심 용어만 여러분들이 연결고리 딱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어때요? 고구려의 실체가 쉽게 말하면 부여사의 실체가 어느 정도 확히 보이는 그게 보입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데도 왜 우리는 중국 정문은 갖다가 같이 비교하더라도 다 연결고리가 되는데 왜 저 공부를 안 합니까? 우리나라 학자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국 봉기에 보면 불리지한 이야기가 이렇게 불리지가 세상을 뜯다가 나와요. 이게 보면 우리는 사랑의 배신자라고 지금까지 왜 아까 유아 부인이 그래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라 사랑해가 이 인간이 티가지고 지금까지 안 오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고구려국 봉기에는 그게 아니라 불리지가 세상을 뜯다가 나와요. 그러면 뭐냐? 자식을 낳고 도망간 남자 있겠습니까? 자식이 낳는데 그럼 틀림없이 아마 서로 만났다는 그 가축 이렇게 그런 유추할 수 있는데 실제 고구려 봉기는 뭐냐? 불리지가 세상을 떴기 때문에 고조몽의 아버지가 세상을 떴기 때문에 유아부인이 아들만 데리고 웅심산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런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걸 본다면 이제 그 드라마는 유아부인하고 그 사랑 나눈 것은 어떻습니까? 그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이제 드라마 주몽을 만든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막장의 요소는 다 드러내고 실제 이런 분 참 고주몽의 아버지 불리지가 어떻습니까? 사랑의 뭡니까? 배신자가 아니라 뭐죠? 그런 당당한 북부의 어떻습니까? 계보의 황실의 계보로서 그런 인물로서 불리지가 조명되고 유아부인이 조명되고 고주몽이 조명되는 것이 올바른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해 드린다면 중요한 거 왜 우리가 북부인을 알아야 되느냐? 북부인은 오늘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구려하고 백제의 기운이 된다는 거.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모르죠? 신라의 기운까지 됩니다. 왜 우리가 북부인을 알아야 되냐? 북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습니까? 기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도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조명이 안 되고 있어요. 고구려가 북부에서 나온 것 기원이 백제가 북부에서 기원이 나왔다는 거 이거 아직도 조명 안 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죠. 제가 이 강의를 어디서 가서 강의를 했느냐? 밀양박씨 종친회, 밀성종씨 종친회 가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가니까 너무너무 할아버지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다음에 와서 강의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뭘 말씀을 했었느냐? 바로 요거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할아버지 박익거세가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할아버지들이 뭐냐? 이놈의 새끼 와서 그 아는 것 뻔히 왜 묻냐고. 우리 할아버지 아래서 태어났지 말이지 뭐 어디 태어났냐고 이렇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 역사를 부여사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박익거세 그분이 나오는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설명한 게 요거죠. 원래 북부를 세운 당군이 누구냐면 1대 당군이 해모수고 그죠? 그 아들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이제 계보가 연결되면서 나중에 둘째 아들은 고진으로 연결돼가지고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이 불리지와 유아부인이 사랑을 나눈 바로 고주몽이 등장하면서 고구려가 건국이 되죠. 자, 요 한 토막이 여러분들 나오고 여기서 또 뭐가 나오죠? 비류 온조가 나오면서 백제의 건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사의 뿌리는 해모수예요. 북부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또 이제 오늘 추가할 것이 뭐냐? 바로 이 고두막한 언에서 보면 참 초청받지 못한 분인데 문제는 뭐냐? 강력한 대권을 가지고 이 북부의 땅을 차지했던 인물이 바로 동명왕이라 칭했던 바로 고두막한이죠. 그죠? 이 고두막한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정리한 거 보면 바로 고모스입니다. 그러니까 북부에 보면 어떻습니까? 혈연관계는 해모수와 혈연관계는 아니지만도 하나의 황통의 개성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북부의 5번째 당군이 해부로는 밀려났고 동부에 밀려났고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5번째 당군이 된 인물이 바로 고두막한, 바로 한무제 유치를 물리친 대장군입니다.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당군으로 자리 잡으면서 바로 해모수가 세운 북부의 5번째 장군으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누구냐? 자기 아들 고무수가 6번째 당군이 되면서 딸이 어떻습니까?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죠 보면요? 여러분들
소선원은 누구하고? 고주몽하고 연결됩니다. 그죠? 고주몽과 연결돼 가지고 비료하고 온조를 시키면 나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백제설을 만드는데 역사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요겁니다. 누구죠? 보면요. 고두막한의 아들이 고무서, 딸이 누구였다? 바로 파소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 충격적인 이야기. 파소였고 그 파소가 나중에 때요. 임신을 해가지고 이 부여 쪽에서 자식을 못 놓고 남부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물론 사연이 있겠죠. 사연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남부로 갈 수밖에 없느냐. 아들이 아비를 몰랐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뭐 아비가 전쟁에 죽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뭐냐. 파소가 임신을 해가지고 뭐다. 쉽게 말하면 우리 쪽에 지금 우리 영토의 남쪽으로 지금 진안이야죠 보면요. 신라가 나오는 그쪽 지역으로 나가지고 자식을 놓는데 그 양반이 바깃것에다. 그리고 바깃것을 어떻습니까? 그제 촌장들이 다 받들어가지고 나중에 때 나라를 건국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바로 신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바깃것의 어머니를 어때요? 정통성을 잡아넣기 위해서 중국을 끓여가지고 파소가 중국의 황실의 여인인 것처럼 꾸며놨는데 실제 우리나라 이제 역사에서 본다면 뭐다? 부여사에 본다면 누구다? 바로 파소, 바깃것의 어머니 파소는 고두막한의 딸입니다. 그리고 고무서 당군의 누구죠 보면요? 바로 동생이고 소순호의 누구 되겠습니까? 누가 되겠어요? 이모입니까? 고모입니까? 자, 연결고리가 이렇게 딱 만들어집니다. 요게 드라마로 만들어졌으면 진짜 드라마 한 개에서 고구려도 만들어지고 백제도 만들어지고 신라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드라마 좀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부여사 하나 해모수 북부여사가 조명되면서 역사의 드라마가 어떻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들어지는데 이 역사를 왜 언급을 안 합니까? 이 강의를 밀양박씨 종친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할아버지들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왜? 오늘로부터 우리 할아버지는 뭐다? 알아서 태어난 게 아니라 바로 북부의 황실을 계보고 어때요? 고두막한에 뭡니까 보면 외손자. 완전 직위가 뭡니까 보면 왕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부여사에 연결된 인물이 바깃것이라는 걸 알고 그 종친 어른들이 얼마나 기뻐해가지고 좋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이제 오늘로부터 이제 우리는 뿌리가 드러났다. 알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강개토왕 비문에 왜 17세손이라 표현하느냐. 이걸 본다면 반드시 이제 우리가 왜 이 구절을 언급하냐면 이 17세손 비밀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부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이러면서 17세손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적 기록. 자, 가한총에 대한 이게 보시면 신당서에 보면 뭐냐. 고구려 역사는 900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구려 고주몽부터 어떻습니까? 약 700년 역사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신당서는 뭐다? 고구려는 900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잘못 알았을까요? 700년을 900년으로 알았다? 물론 잘못 알을 수도 있죠. 하지만 추적해 본다면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고주몽이 결국은 고무서 당군의 사이가 돼가지고 황건을 받았고 그다음에 해모수의 혈통이 어떻습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고주몽이 들어오면서 북부여를 기승했다는 거. 요거 앞에 이제 정리 다시 깨끗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주몽이 뭐냐? 자기 할아버지가 세웠던 고조 할아버지가 세웠던 북부의 땅을 다시 자기가 대권을 이어받았지만 어때요? 말 그대로 그 앞의 역사는 뭡니까 보면 고두막한 고무서가 들어서면서 해모수 계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고주몽은 뭐죠 보면요. 북부의 국호를 쓰지 않고 뭘로 보면요. 고구려로 다시 국호를 고치는 그런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배경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소선호는 어떻습니까? 역사의 인물을 본다면, 과거 인물을 본다면 어때요? 소선호라는 인물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때요? 고구려의 건국자의 아내였으면서 또 어때요? 백제의 건국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의하라라고 호칭을 이제 고주몽이 직접 내리고 그러잖아요. 보면요. 의하라, 소선호 여왕인데 자기 아들과 더불어 어떻습니까? 이 백제의 살을 열었던 인물, 그 위대한 인물, 이 인물에 대해서 소선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조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연타발 딸, 상인의 딸 소선호, 가부 소선호로 한국 역사에 가르쳤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 기억을 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열었고 백제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백제사는 제가 언급을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륙까지 역사가 백제사가 연결돼 가지고 이런 기록이 중국 첫 기록에 나오는데도 문제는 뭐냐? 한국의 백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오늘도 이 순간도 백제가 중국을 공략해 가지고 bun국을 세웠다는 것, 담로를 세웠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백제 연구가들입니다. 그 덕분에 요번에 동북공정을 통해서 중국은 뭐냐, 당나라 지도를 딱 들이대면서 여기가 당나라 땅이다, 백제 땅이다 해가지고 아예 백제를 요번에 중국사로 편입을 다 끝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 학자들이 백제사를 부정하고요, 중국 이런 역사, 이 개척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때 아주 쉽게 요번에 백제사까지, 고구려 백제까지 중국의 속국사로 요번에 편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속국사로 들어갔는다도 돼요. 우리나라 지금 백제, 저 위에 서울에 가면 백제 박물관까지 만들어놨는데 그 연구하는 분들 지금까지 한 분도 나서가지고 그거 비판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동북공정이 잘못했다고, 백제사를 왜 중국에서 가져가는지 아직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 사학계의 현실입니다. 생각 잘 해보시고 한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학계에 동북공정 왜 그렇게 다 참고 있습니까? 뭐 참기 운동합니까? 보면 인내심, 뭐 성인 되려고 인내심 기르고 있습니까? 역사가 뺏기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동북공정 대응을 부탁을 드리고, 자, 이게 결론입니다. 보십시오. 자, 고구려 백제, 고조선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부여 발해사가 중국사로 넘어간 거, 그 내용 지금 강의를 많이 했죠. 2020년 아예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아예 책을 내가지고 다 중국의 속국사, 방국사로서, 방국 속국사로서 다 편입을 끝냈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저런 소식도 우리 국민들한테 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17세손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오늘 강의 마지막 강의를 마칠 건데, 자,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강개토왕 비문에는 17세손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문헌정보 비구에서도 어떻습니까? 자, 그 기업을 이어받아 17세손에 바로 어떻습니까? 강개토왕이 나왔다고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원래 고구려의 계보를 본다면 고조몽부터 강개토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손으로 본다면 13세손이에요. 왕후의 순사를 본다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1대, 2대, 3대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강개토왕은 19대 왕입니다. 손으로 본다면, 손은 뭐, 세는 개념이 뭐죠? 세는 뭐냐면 왕이 뭡니까 보면 그 아버지를 계보로 자식들 관계 이런 식으로 대를 쫓는 것이 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왕이 이렇게 28명이 왕이 있지만 1대, 2대하고 3대에서 듭니까? 3대, 4대 왕은 이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 또 행제강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돼요. 강개토왕은 19번째 왕이지만도 세손으로 본다면 13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강개토왕 비문에 17세손이라 해놨느냐? 이 비밀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여기 900년 역사도 뭐죠? 바로 뭡니까 보면 오늘 이야기했던 이제 여러분들 1, 2, 3부, 4부까지 다 들으시는 분들은 왜 900년 역사 말하는 왜 900년 역사고 17세손이라고 기록해놨는지가 이제 비밀이 다 풀릴 겁니다. 결국 뭐냐? 해모수부터 돼요. 해모수부터 일대 태조로부터 해가지고 고주몽 연기라고 나중에 해가지고 그것이 17세손이 나오는데 요 책을 기록한 것을 제가 봤어요. 원래 이제 이 강의할 때 그거 넣었어야 돼. PT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습니다. 왜? 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증고대방이라는 1928년 책에 그때 이제 조선 후기학자 이제 뭐 우리나라 뺏겼지만 어떻습니까? 그때 학자가 증고대방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거 제 보면 거기에 뭐가 나냐면 당군이 47분이라는 기록이 있고 또 뭐가 나오냐면 제가 자세히 보니까 고구려 백제를 기록해놨는데 다른 기록하고 완전히 틀린 게 뭐냐? 어떻게 써놨느냐? 고구려 기록을 보니까 태조를 어떻게 잡았냐? 고구려는 해모수로부터 출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책에. 그리고 백제를 보니까 온조 비류가 아니야. 거기도 보면냐? 백제는 뭐냐? 출발이 해모수로 써놨습니다. 그 책이 증고대방이에요. 그 내용은 다음에 백제사 연구 제가 강의하는 시간 있으면 한번 그 자료를 직접 들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신다면 그런 기록이 1928년에 그 책을 썼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때까지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실제 고구려 백제의 시작점은 뭐다? 고주몽이나 비료 온조 이게 그쪽의 인물이 아니라 원래 뭐다? 원래 우리나라 역사 계보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해모수가 고구려의 백제의 시작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추가점은 어떻습니까? 그 역사, 북부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신라의 개창 역사였다. 신라고 북부에서 고구려 백제의 신라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이 위대하고 충격적인 소식,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부여 고구려 역사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북부여기 당군색이라든지 이 역사의 원문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리고 오늘 사부 시간이 이제 끝나는데 보면요. 하여튼 힘내주시고 동북공정에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일어서야 되니까 시민 역사학 시대니까요. 여러분들 국민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며 오늘 부여 동부리 금융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